지난 6월 말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보류한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중단을 선언했던 프로그램을 선거 후 다시 시행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던 일부 비평가나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방해자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보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226년 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세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구금하거나 추방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조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등록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주 검찰이 주민들에게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6월 말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보류한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중단을 선언했던 프로그램을 선거 후 다시 시행해 꼼수란 지적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다시 시행이 취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태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초 시행 무기한 연기를 밝힌 지 5개월 만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존 $15로 책정된 요금을 $9로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할인된 요금은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12, 2030년 이후에는 당초 계획된 $1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TA는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혼잡 통행료 수정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운 통행료 계획을 통해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150억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통행료 부과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시행을 중단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행하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고금리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데 서민층이나 중산층 가계 부담도 걱정입니다. 통행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적 소송 등의 움직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MTA의 엄청난 빚을 구제하기 위해 뉴저지 주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등은 혼잡 통행료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정부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어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맨해튼 혼잡 통행료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던 일부 비평가나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방해자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보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가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인물들 중에는 외국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전에 나라를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2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의 의견을 범죄화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의 의제를 전복했다고 비난한 정보 및 국가안보 커뮤니티에서 경각심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부는 선거 전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작성한 감시 목록에 올랐습니다. 보복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충성주의자로 알려진 캐시 파텔이 연방수사국에서 고위직을 맡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텔의 리스트와 트럼프의 적대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시민권 자격이 있는지 보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은행으로 돈을 옮길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복에는 수사와 기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덜 극적인 처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정부 관리들은 민간 부문 업무에 중요한 보안 허가를 잃거나 세무감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고위 관리들과 충돌했던 은퇴한 육군 장교는 이번 달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현금과 긴급 연락처 목록이 담긴 비상 가방을 챙겨 도망가야 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226년 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진 법으로 14세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면 누구나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이 가능합니다. 적성국 국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1798년으로 미국에 16개 주밖에 없던 시절로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제정됐습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CNN은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론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들이 구제를 신청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추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법대의 장 란츠 라이저는 이 지점에서 적성국 국민법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우회하고 체포 추방을 쉽게 할 수단으로 트럼프가 이 법을 거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유세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 엄청난 권한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으로 구금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 이민 규제에 따라 구금 추방된 사례와는 다르게 복잡하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을 발동해 이민자 대거 추방에 나설 경우 인권단체와 이민자 단체 등이 불법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농담조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 전 한 행사장을 방문해 누군가 그는 너무 잘한다. 우리가 3선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을 향해서 그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이번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현장에서는 지지자를 중심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수의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 발언은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라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은 전미 총기협회 연설에서도 3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승리하면 3선이 될지 2선이 될지 모르겠다고 농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농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심 섞인 눈초리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댄 골드먼 하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3기 집권 도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양당 의원을 향해 모두가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로 한 선서를 지키고 이 원칙과 관련한 의회의 약속을 확인하자며 결의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골드먼 의원의 결의안이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내무부 및 보훈부 장관에는 각각 기업가 출신과 충성파 정치인이 발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인은 오랜 기간 식품기업과 제약회사가 퍼뜨린 공중보건 관련 속임수, 허위 정보에 시달려왔다며 케네디 주니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는 공공상수도에서 불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왔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토지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내무부 장관 자리에 기업가 출신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검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로
향후 석유, 가스, 광물 생산량을 늘리는 임무를 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향군인 복지를 담당할 보훈부 장관에는 트럼프 충성파인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콜린스 전 의원은 2020년 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광범위한 세금 개혁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7,500를 세액 공제하는 혜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차기 행정부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지체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끝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정권 인수팀은 생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미국 최대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가 정권 인수팀의 지원책 종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대 지지자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기차 보조를 폐지하면 테슬라 판매에 미치는 여파는 경미하겠지만 GM 등 기존 자동차사를 비롯한 경쟁 전기차 업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전기차 세액 공제 철회를 석유 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업주 헤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전환팀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덕에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돌아섰고 최근 폭등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보고 있는 강함은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0.50%포인트 B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해 이어 11월 연이어 0.25%포인트 인하에 나섰고 다가올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지난 9월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12월에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2025년 연간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할 것이란 견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여건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돼 있다며 때론 울퉁불퉁한 길이 있겠지만 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등록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 검찰이 주민들에게 관련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 건강보험 개혁법 플랜 오픈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내달 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 총장은 보험 관련 사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주민들은 주 검찰로 연락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과 예방 팁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며 혜택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오바마 케어 가입 지원을 위해 돈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으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 혜택을 관리하는 뉴욕주 기관은 오바마 케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뉴욕주 보건국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건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을 통해 무료로 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부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액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7개 환율 관찰 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빼고는 2016년 4월부터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텍사스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연방수사국과 함께 ISIS 연계 혐의를 받는 28세 남성을 지난 8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ISIS의 물질적 지원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ISIS와 그 이름으로 자행된 여러 폭력적인 공격을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게시물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FBI 조사에서 자신이 지역의 군 신병 모집센터를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자신의 집을 ISIS 요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거나 자원만 있다면 9.11 스타일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가 다음 달 18일 뉴욕에서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시대에 제작된 10계명 석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합니다. 무게 약 52kg, 높이 약 61cm인 이 석판은 지난 1913년 현재 이스라엘 남부지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초기 유대교 회당, 모스크, 교회 유적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석판은 발견 당시 그저 평범한 돌로 취급받아 수십 년간 가정집 도로석으로 사용됐지만 지난 1943년 한 학자가 이 돌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석판엔 현재 히브리어로 된 출애굽기의 10계명 중 9계명이 남아있습니다. 10계명 석판의 경매는 최고 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패스트레인 할인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포트 오소리티는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 요금이나 프로그램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다음 달 4차례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 커뮤니티와 연계해 할인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시니어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아져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